자본은 시장을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보는 것이지 국가를 보지 않습니다. 테슬라와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중국 자동차 회사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지금 제가 요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근본에 깔려있는 인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오토노스 최영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글이 어떻게 차를 만들지 않고 자동차 산업을 장악해 가는지에 대해서 로보택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구글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는 어떻게 로보택시를 통해서 그들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두는 아폴로 고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폴로 고를 통해서 그 구글 웨이모 원처럼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폴로 고라고 하는 것은 중국어로는 로보 콰이 파오, 그러니까 로봇이 빨리 달린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현재 중국의 그 넓은 땅덩어리 에서 11개 도시에서 운영 중이고요. 총 시험 주행 거리는 올해 4월 기준 1억 km 돌파했답니다. 바이두의 아폴로 프로젝트는 현대차, 체리, BMW, 벤츠, 그리고 최근에 토요타까지 포함해서 2019년 기준에 그 156개 회사가 참여를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폴로 프로젝트 말고도 화웨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또 이 컨소시엄도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모든 이 사업체들, 자동차뿐만 아니고 사업체들이 중국 시장의 힘을 보고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폴로 프로젝트는 그 기본적으로 2015년 12월 달에 중국 오전에서 전 세계 인터넷 회의에서 자율주행차를 공개하면서 시작됐고, 2017년 4월 달에 그 미국 나사의 그 아폴로 달 탐사 우주선 아폴로의 이름을 따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들어가죠. 그리고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포함해서 모든 분야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러니까 그 폭스콘도 그랬었고, 지리도 그랬었고, 이런 그들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쪽으로 기본적인 전략을 짜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그들의 세를 넓히고 있는데, 2021년 7월 달에는 그들의 시나리오를 99.9% 완벽하게 달성했다고 지금 주장을 했었고요. 그해 11월 달에는 11만 5천 건 이상 탑승 완료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유인이었죠. 물론 여기서 이제 짚고 나갈 게 웨이모도 그렇지만은 원격 조정이 됩니다. 원격 제어를 합니다. 조정이라는 거죠. 그렇고 원격 제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하고 해야 되고요. 또 2022년 8월 달에는 우한과 총칭에서 무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 됐죠. 그동안에 이제 그들이 이제 축적해 놓은 것은 레벨 4 자율주행차로만으로만 따지면 3,600만 km 이상 주행했다. 레벨 4는 운전자가 전혀 책임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티어링 휠과 가속 페달들이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상황 때문에요. 근데 중국 내에서 718건의 그 자율주행 허가증을 취득했고, 그 571건의 승객 탑승용으로 돼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이상 도시에서 로보택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7월 달에는 아폴로 RT6라고 하는 차세대 레벨 4 자율주행차를 개발했었는데, 그때 가격이 25만 위안 중국 돈으로 이제 달러로 환산하면 약 3만 7천 달러. 테슬라의 로보택시 사이버캡이 3만 달러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컴퓨터 성능이 최대 1200 TOPS.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쉽게 체감되지 않습니다. 물론 2020년에 제규어 랜드로버의 디펜더를 발표하면서 퀄컴의 700 TOPS의 컴퓨터 성능을 채용한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이 분야에 공부를 해왔습니다만은, 과연 1200 TOPS가 필요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부분 발표하는 기능들 보면 1000 TOPS 넘어가는 것을 보면 이것이 아마 또 대중화되어 갈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 RTX는 탈착식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을 상황에 따라서 떼고 붙이고 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레벨 4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자동차 회사 주장이고요. 그게 인정이 되는 데는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죠. 어쨌든 아폴로 고는 기본적으로 1200만 km 누적 주행을 했고, 허가도 상당히 많고, 하루에 4만 개 이상의 주행대에서 하고 있고, 올해 3분기만이라도 탑승 횟수가 47만 4천 회.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했답니다.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쿤룬 칩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반 2세대 반도체를 스스로 개발했다. 이것이 어떻게 이제 검증되는 단계가 필요한, 항상 이제 중국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고정밀 지도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제작 자동화를 96% 달성했다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히어 테크놀로지가 와서 세미나를, 대구에서 미래 모빌리티 전시회에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죠. 이 지도에 대해서 자율주행 지도는 우리가 디지털 지도라고 말을 하는데, 디지털 지도는 기본적으로 고정밀이죠. 고해상도죠. 근데 필요한 것은 이 디지털 지도는 정적 지도, 동적 지도로 구분됩니다. 정적 지도는 이미 지금 다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모든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 말하는 거고요. 동적 지도는 도로에 운행되는 자동차가 각종 센서를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시각각 새로운 형태의 지도를 만들어서 다른 차량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까지 돼야 디지털 대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정밀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적, 동적 이 지도의 그 확고한 확립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어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두고 봐야지만, 히어는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 그들의 정보 제공에 대해서 데이터 축적에 굉장히 오래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이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어쨌든 자율주행차 또는 로보택시를 출시할 때, 운행할 때 이 정적 지도, 동적 지도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별도로 다른 시간 통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2년에는 완전 무인 테스트 허가를 받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바이두가 사용하는 로보택시 중에서 가장 지금은 그 크게 그 부각되고 있는 게 베이징 자동차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아크폭스라는 자동차. 그 이게 이제 아폴로로 넘어오면 아폴로 문이라는 차이로 바뀌죠. 그들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차를 통해서 무인 차량 테스트를 하겠다. 그래서 당시에 열대를 차량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한정된 지역입니다. 지금도 가끔 우리가 자율주행 로보택시 오해하는데 모든 지역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 도시에서도 일부 지역, 또 그것도 조건된 환경,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완전치 않습니다. 자꾸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카메라를 비가 내린 것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지만은 진흙탕대에 튀었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자들도 그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바이든은 올해 7월 달에 6세대 로보택시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 구글 웨이모도 마찬가지로 구글 웨이모도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출시했죠. 그게 이제 그 지커에 출시될지 채용이 될지, 현대 아이오닉 5에 먼저 채용이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6세대 단계로 가 있습니다. 이미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아까 RT6가 25만 유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20만 유안, 가격이 더 떨어졌답니다. 이전 모델 대비 60%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그 빠른 나름대로 기술 발전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바이두 자체 주장은 인간 운전자보다 10배 이상 높은 안전성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로가 중요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기계가 완전할 수 없는데 일단 초기에 어떤 이런 기계들 등장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1%든 무슨 몇 %든 사고가 나면 그 자체로 큰 이슈가 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진전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아폴로는 지금까지 올해 2분기 기준 89만 9천 건 차량 서비스 제공했다. 이건 작년 같은 기간에서 26% 증가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두 말고도 디디 추싱, 상하이 자동차, 샤오미, 폰AI, AI, 위라이드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그 회사들은 전 세계에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회사가 47개가 되는데 그중에 17개 회사가 로보택시를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구글 웨이모하고 GM의 크루즈하고 죽수 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보다 훨씬 더 많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그중에 이제 좀 특이한 게 폰AI가 한국의 젠팩스링크라는 회사하고 합작의사를 잘해서 한국에서의 기회도 지금 엿보고 있다. 그렇게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보택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오작동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제가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인식, 분석, 실행하는 그 자율주행 프로세스 과정에서 인식한 것을 그것이 무엇인지 이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올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정해진 하드 코딩 되든 인공지능으로 강화 학습을 했던 그것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현상이 나타났을 때 서버립니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보행자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적어도 로보택시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조건, 한정 조건에서요. 상용화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이 로보택시가 등장하게 되면은 택시 기사들이 일자리 잃는다는 것 때문에 중국의 우한에서는 시위가 일기도 했었죠. 이런 것들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 어쨌든 무슨 기술이 등장할 때 이런 뭐 사회적 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만은 그걸 어떻게 원활하게 풀어 나가느냐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과거처럼 밀어붙여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또 법적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많죠.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사고 났으면은 운전자가 차량 소유자가 책임지느냐, 그 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가 책임지느냐, 도로 시스템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복잡하죠. 이게 아직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고 그걸 법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뭐 어쨌든 중국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20개 이상 도시에서 자율주행 시험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여러 가지 그 정책도 내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로는 상당히 좀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 그들이 과거에 우주선에서 그 소련과 미국이 대결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 분야에서 전기차에 더 나아가서 자율주행 분야도 미국을 이기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밀어붙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해외 시장으로도 좀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물론 이제 그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세 때문에 어렵고 이 소프트웨어 금지 때문에도 어렵고 그리고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포니에이라든가 위라이드 등이 동남아, 유럽 이런 중동 쪽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나라별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 자율주행 이제 바이두가 추행하고 추구하고 있는 자율주행은 도시를 통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도시 관련 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이 교통 시스템 우리가 흔히 말하는 V2X, V2G 이런 IoT 등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완벽히 통합해 내야 되는데 이것이 될 것인가? 또는 이제 테슬라처럼 그것이 필요 없이 인공지능과 뉴럴넷으로 모든 것 다 해석한다 하는데 그것이 과연 검증이 될 것인가도 해결해야 되는데 일단 바이두는 그 도시 통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공지능 관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원격 제어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은 인공지능이 제어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혁신을 통해서 기술을 선도하겠다, 앞서가겠다 이런 주장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워낙에 구글이 웨이모나 GM의 크루소에 너무 뉴스가 집중해서 바이두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적어도 지금까지 그들이 발표한 자료만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이 큰 틀에서 자율주행 시장 전망을 보면 IHS 마켓이라는 시장 조사에는 중국만 기준으로 2030년까지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 시장 규모가 1조 3천억 위안 정도 예상된다. 이제 이런 장기 전망은 하기는 하지만 저는 별로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렇게 믿지는 않죠. 저런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데이터는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시장 점유율도 중국 전체 차량 호출 시장이 60%가 이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로보택시가 될 것이다. 글쎄요. 이것도 역시 이제 참고로 그렇게 되고요. 글로벌 차원에서는 2030년 되면 중국이 세계 최대 로보택시 함대 보유를 예상한다. 로보택시만으로 400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지금 주목을 두는 것은 요즘에 제가 꽂혀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하는 것이 중국 회사들이 그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장악한다는 건데 만약에 바이두가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자동차를 그들의 시스템을 판다고 그러면 누가 더 시장 경쟁이 앞설까요?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은 중국 시장에서 그런 내수 시장에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걸 통해서 그만큼 더 기술력을 더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웨이모보다 앞설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또 이게 좀 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번 주 초에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한 자동차 포럼에서 중국 정부 전 관료가 그동안에 말했던 인차이나 포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중국을 위해서는 그런 단어를 넘어서서 인차이나 포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세계를 향해 예, 저는 이제 지난번 중국 시장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좀뭐 소름 끼치는 그런 지금 느낌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방법이 지금 당장에 뾰족하지도 않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 현대차 그룹과 GM, 도요타 뭐 이런 회사들이 서로 제휴하고 있다라고 그 다른 칼럼 통해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지금 해석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합니다만 저는 항상 기본적으로 자본은 시장을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시장을 보는 것이지 국가를 보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에 넘어가는 것은 미국에서 중국이라는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3억 3천만 명의 시장에서 14억만 명의 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제품의 중국 수출이 더 늘고 있잖아요. 두 나라는 싸우고 있는데도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과 미국, 중국은 상당히 이 긴장 관계 심하지만은 일본 제품의 중국 수출이 더 늘고 있습니다.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죠. 자동차만으로 본다면은 지금 추세대로라면은 과연 레거시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와 경쟁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중국 자동차 회사들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지금 제가 요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근본에 깔려 있는 인식입니다. 최영석의 글로벌 인사이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